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으로 있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한상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적응센터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주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까지 사실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시작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2016년과 2019년도에 저희 센터 내에서 남북 협력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요. 보시면 우리나라 6개 도시, 서울을 비롯한 부산과 목포까지 해서 6개 도시의 그 연평균 기온 상승이 1.6도씨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제 자료를 보시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평균 1.9도씨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저희 남한보다는 훨씬 평균 기온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그 기온의 변화 폭을 보면 못지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북한의 자연재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부터 18년까지의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주로 홍수와 태풍, 그리고 이제는 2018년에 이르러서는 폭염까지 북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가뭄으로 피해가 엄청난 것들이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아닌 또 폭우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자체는 사실은 아까 임상욱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출발하는 지점 자체는 같았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 복구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 현재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5도씨 내지는 0.2도씨 이런 수치들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이거 IPCC 1.5도씨 보고서를 이제 기상청에서 해설서를 발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5도씨 온난화와 2도씨 온난화 차이가 그 0.5도라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한 예로 산호초를 보면요. 1.5도씨 온난화에서는 70%에서 한 80% 정도의 산호초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 0.5도가 올랐을 뿐인데 2.5도씨 온난화에서는 99%의 산호초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사실은 0.5도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 임팩트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 건가를 조금씩 이제 예측을 해보는 단계인데요. 일단 왼쪽 부분이 저희 기상청에서 발간한 그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남한 기온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북한에 대한 시나리오 부분입니다. 변화를 보시면은 남한의 변화폭보다 북한의 변화폭이 수치가 훨씬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0.5도의 차이, 평균 기온 차이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들이 일어나는데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들이 일어날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에 우드웰 연구소에서 북한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건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 보고서에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좀 발췌해온 부분입니다. 우선은 홍수와 관련된 것들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온도랑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풍에 의해서 폭우와 홍수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수면이 약 0.3m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해안 농경지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자체는
사실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에서만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 옥수수와 쌀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경작지, 재배지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선 강수량이랑 온도 변화로 함경 남도랑 평안북도의 흉작 가능성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요. 특히 서해안의 쌀과 옥수수, 곡창지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영향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정부가 이제 주민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작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경을 넘는 그 난민의 수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림은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이죠. 사실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는 배출 원인인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감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도 이 기후변화 적응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UNFCCC에 제출하는, 협약에 제출하는 문서를 보면은 INDC라는 문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적응도 어떤 목표를 가져가겠다라는 문서를 2016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수자원, 농업, 연안지역, 공중보건, 생태계와 관련된 적응 목표들을 담아서 INDC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DC를 2019년에 수정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의 2016년도에 제출했던 INDC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로스커팅이라는 이제 교차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자연 재난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하게 좀 부각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적응 방안들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뤄서 봤을 때 지금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의 재난과 재해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해 방지랑 구조복구법을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재해위험 감소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역량이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협력 수요가 어떤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유엔과 함께 5년 동안에 이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 보고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크게 전략을 5개에 대한 우선 분야를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식량이나 영양, 사회개발 서비스,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 데이터 개발 및 관리라는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분야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쪽에 있어서 회복력 자체는 이제 재난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 적응 또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협력 수요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까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 사업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도 자료라서 그 이후에 어떤 협력 현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19년까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보건 의료와 관련된 지원이 제일 많았고 기후변화 대응 혹은 환경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항들 지원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간 쪽에 있어서는 적응과 특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없는 경우였고요. 다만 이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농업, 산림 분야에서 이제 지원들이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국제기구 쪽에서는 실제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들을 그래도 조금 해온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간접 사업으로는 이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사업들이 좀 농업 부문에서 이루어졌고요. 국제사회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NDC라든지 NDC 또는 NC 같은 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UNDP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적응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 44억 정도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들여서 북한 지역의 재위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3년간. 실제로 내용 자체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북한에서의 수요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적응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남북협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이 사업화되고 협력을 하는 실질적인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에 대한 적응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련된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차치하고라면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의 형태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접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되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역량배양 사업 같은 것들을 실제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